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청공장의 사회자 김나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하청공장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인문결 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자체 코너죠. 인문학으로 시사읽기. 인기가 아주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된 댓글이 네. 엄청 많고요. 아,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인문학 강의다 이러시면서 너무 어떤 분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없다 이러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문학은 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던 그런 인문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게 뭐가 다른지 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지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한다 그러면 고전을 많이 읽고 그러면 모든 답을 뭐 요즘에 해안 소위 말해서 해안을 고전에서 찾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쌓아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전복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인문학은 지식이 아니고 그 생각하는 틀이라는 것. 아, 생각하는 틀. 좋네요. 그 생각하는 틀은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배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잠시 우리가 자꾸 쓰지 않으면 녹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없는 걸 새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녹슨 걸 털어내는 것이 인문학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인문학은 남의 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워내주는 건가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를 우리 공장장님께서 하나하나 건드려서 깨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는 네. 새로운 사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문득 서서 이렇게 좀 느껴보는 거. 이거를 옛날에 철학 용어에서 레미니상스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 플라톤 이론에서 나오던 그 용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회상 뭐 이런 정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회상 이런 건데 과거에 있었는데 어렴풋이 그러니까 막연히 떠오르는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이거 뭐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플라톤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이데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진짜 세계. 우린 지금 가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진짜 세계. 그러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하고 신하고는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고 신은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세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면 뭐 아무 할 일 없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플라톤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 이론에서 그 이데아의 세계 이거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그 레미니상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듬어서 올라가면은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그 이데아의 세계 이건 초월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인문학에서 제가 말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레미니상스는 저도 레미니상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초월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내재적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그 막연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미니상스를 초월적 레미니상스가 아니라 내재적 레미니상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도 깨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인문학으로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 미투 운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다 전달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빠뜨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다 말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차곡차곡 아마 앞으로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은 일단 한 가지만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네. 미투 운동을 인문학으로 네.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지금 이게 범위가 크고 네. 또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그럼 어떤 걸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이든 미투 운동뿐만이 아니라 무엇가 됐든 간에 무언가가 하나가 뚝 떨어지면은 네. 이거를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같은 말인데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쪼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별이라는 말 쓰잖아요. 분별한다. 예. 분리하고 뭔가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별이 네. 구분하고 구별하고 이제 그렇죠.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뭐가 달라요? 구분은 뭐냐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구별은 나눈 거에 차이를 조금 차이를 느끼는 알 수 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분을 한다는 것은 그 단위의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5개 있다 그러면 구분이 되니까 5개란 말이죠. 네.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과가 5개라는 얘기는 5로 나눠지긴 했지만 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과니까. 그렇죠. 이게 구별을 하면 5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수학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인간들이 이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네. 그럼 그 3이라는 숫자는 그 안에서 이 세 개의 원소가 같다는 전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근데 똑같이 생긴 사과가 3개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을 무시하고 공통점을 추출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공통점 추출해서 하나네 그럼 딱 하나 원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잖아요. 그게 바로 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별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그러니까 구분은 퀀티티 문제죠. 양적인 문제예요. 네. 반면에 구별은 퀄리티, 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 다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로 너무 우리가 오래 얘기하는. 아니요. 지금 딱 여기까지만 해도 다들 이해하실 것 같고 일단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여기서 뭣도 모르거든요. 그럼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더 나가 볼게요. 네. 그러면 미투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흔히 우리가 배웠죠. 구별. 방금 이제 구별, 그다음에 퀄리티.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1차원적 인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미투 운동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네. 모든 것이 시장으로 모이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 개인의 뭐라고 할까 능력을 표현하는 데서도 연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 얼마짜리. 내가 나를 이 사회에 집어넣으면은 얼마에 해당돼. 근데 그러면서도 안 슬픈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 연봉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되게 슬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를 상품으로 시키. 내가 상품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다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나 연봉 얼마다, 저 사람 연봉 얼마다, 프로야구 선수 누구 연봉 얼마짜리다 그러면 부럽고. 글쎄, 근데 저는 이제 좀 슬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는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맞죠. 맞는데
사회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에 자본주의와 뭐라 그럴까요? 그 공산주의의 실패가 다 들어있다 생각이 되는데 자본주의는 사회가 시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가 시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이게 고도의 산업 사회가 되면 모든 것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이외에 다른 가치들이 다 이렇게 매몰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 줄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가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모든 걸 거잖아요. 시장 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글쎄요,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특별히 보이는 물건이 여기 많지는 않지만 연필? 예를 들어서 저희 시계, 네. 제가 차고 있는 시계,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시장으로 가져가면은 가치가 매겨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얼마짜리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이 노트북이 얼마쯤 할까요? 뭐 20만 원이라 우리 치면은 그러면 시장에 2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과 이거는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네. 20만 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노트북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 애플 창업자가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이름 잊어먹네. 자, 이 사람 이름을 잘 잊어버려요. 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저한테 사인을 해서 기증한 노트북이다. 그러면은 가치가 20만 원이 아니겠죠? 네, 달라지죠. 가치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기계의 무게, 기계의 성능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가 다 아니까 가치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거를 나한테 물려준 거다.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내가 쓰던 누가 쓰던 간에 그건 별로 가치를 치질 않아요. 유일하게 나 혼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가져가면은 20만 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20만 원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0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과 바꾸자고 했을 때 내가 실을 수 안 있단 바꾸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기준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전부 그 하나의 단위로밖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줄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가치들을 다 무시하고 한 줄로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나의 가치하고 너의 가치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것만 뽑아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자, 그거 갖고 평가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주의할 거는 그런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가치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아까 그런 가치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배제되는 그러니까 가치들이니까. 한 줄로 모든 가치를 세웠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이것이 경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한 줄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자, 미투 운동 하면은 일단 뭐가 생각나요? 남녀의 문제로 생각됐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성들이 폭로하고 남성들이 미안하다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남녀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한 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미투 운동의 본질은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욕망의 문제냐? 엄밀히 따지면 욕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 다른 것과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남녀 문제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욕망의 문제로도 가고 이렇게 흐른다는 것이죠. 네. 근데 남녀 문제하고 욕망 문제도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윤리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고, 이거는 윤리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는 꼭 그 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것이죠. 네.
이 점에서 락강이 굉장히 그 심한 오류를 범했어요. 락강의 경우는 이제 저 프랑스의 지금은 이제 물론 사망한 정신분석학자인데 네.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 이후로 가장 뭐라고 할까 영향력이 큰 그 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땐 이 사람의 결정적인 큰 실수는 그 욕망과 타인의 문제를 하나로 그 보았다는 것. 제 표현으로 하자면 한 줄로 세웠다는 거기에서 큰 이제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타자의 문제라는 것과 욕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다른 인간의 뇌 안에서 뭔가 저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별개의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락강은 그거를 같은 문제라고 그렇죠.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지금 미투 운동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르다 분해해 놨잖아요. 네네. 이 권력의 문제에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회의 장으로 있다든가 네. 아니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을 그 권력을 어쨌든 행사를 하겠죠. 네. 근데 그 권력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권력이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에서 이 사람이 핀트를 흐트리고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네. 뭐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과잉, 초과 그러니까는 권력의 소위 말해서 남용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녀 관계에서의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성희롱, 폭행 이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확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뭐부터 드러나겠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사회에서 그 똑같은 인물이 그 권력을 가진 인물이 그 남자인데 그 사회에 여자들이 하나도 없다. 남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 권력 남용이 남자들한테는 다른 쪽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남자였으면 또 뭐 폭력이라던가 그렇죠. 폭행이라던가 뭐 아무거나 시킨다던가 이런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 얘기만 오늘 잠깐 드릴게요. 네.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권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사회다.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우리가 저기 뭐 파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학교 교실에서도 권력은 있어요. 선생님과 제자 간에. 그렇죠. 그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진도를 어디를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이거를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런 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진도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간다. 그다음에 자 이제 시작하자. 그다음에 뭐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대학 이상은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잠깐 10분간 쉬자. 그것도 선생님이 결정하잖아요. 교수들이 그걸 투표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 시작하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왜 지금 받아? 끝나고 안 받고? 이것도 투표해서 결정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교수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의뢰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죠. 자, 오늘은 질문하지 말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 빨리빨리 나가자. 그런다고 해서 투표로 결정하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결정 같은 것들을 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권력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 권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없다예요. 그게 권력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권력은 그 이제 임상훈이라는 사람이 선생으로서 이제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임상훈의 어느 면에서 나오느냐. 그 선생으로서의 그 자격에서 나오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능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상훈이라는 이 구체적인 개체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구체예요. 구체. 왜냐하면 이렇게 제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만질려면 만질 수도 있고, 뭐 좀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공간에 있지만, 네.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태어나 있고, 몇십 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능이라는 건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 거예요. 기능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기능이라는 건 없어요. 추상이에요, 추상. 그러니까는 근데 저 안에는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은 아까 다시 예로 들어온다면 선생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빠로서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기능도 있고 어떤 그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 병사로서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가 일까요? 수만 가지, 무한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참 많죠. 무한이에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능인 거잖아요. 그게 다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기능 전체의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구체적인 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권력을 행사한다 할 때 구체적인 내가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기능에서 다 권력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특정 어떤 기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흔히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선생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딱 그 부분에서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른 나의 그 구체적인 나, 이걸 보통 철학에서 실증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증주의는 사기예요, 사기. 누가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럴 분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토론할 수 있고 하니까 뭐 말씀하셔도 돼요. 실증주의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실증주의 전혀 실증을 배제했을 때 과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논외니까. 네. 실증으로서의 내가 이렇게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권력의 과잉, 권력의 남용, 초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까 예로 다시 들어오면은 네.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아까 권한 행사가 아까 그런 거죠. 오늘 진도는 어디를 나가야 되고 어디는 나갈 수가 없고 어디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 쉬는 시간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가질 거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야, 커피 좀 가져와 봐.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선생으로서의 권한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커피를 시키는 것은 선생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죠. 물론 제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뭐라고 할까 아름다운 마음에서 주고받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뭐 관계가 없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제자로서의 그 권력을 수용해야 되는 것은 배우는 과정에만 국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물며 더 나가서 너 이쁘네 뭐 머리 쓰다듬고 어디 툭툭 친다던가 이런 거 그 권한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구체적인 이 권한 그 권력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나의 추상적 하나의 기능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 나 전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투 운동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부적절한 행동을 여성한테 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권력의 남용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나를 구성하는 한 어떤 기능의 그 정당한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전부 다 적용을 시키니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권력 얘기하니까 결국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정치에서도 더 일반화시켜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있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명만 대표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이제 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서 보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소위 일반 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용어가 낯설지만 네. 일반 의지를 수렴을 해서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회의원이 가 있다면은 A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가 있는 것은 그 일반 의지, 특정 지역의 일반 의지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추상이잖아요. 네. 일반 의지를 어디서 잡아요? 이건 추상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갑동이, 갑순이 이런 사람들이 구체고,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떤 민의, 그건 추상이잖아요. 그쵸. 그 추상만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사람도 그 A라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A라는 국회의원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뭐 남편이고,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구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것은 딱 하나,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민의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 권한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이 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는 잠시 이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들어온 것이지 내 몸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 구체적인 한 개인을 지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직책, 네. 그게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 대통령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민주 국가에서의 우리가 리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리퍼블릭이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레스푸블리카라는 말에서 나온, 이게 뭐냐면은 공공적인 것으로 한다는 그런 공공적인 것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 A, B, C, D, E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추상으로 그 기능만 추출을 해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공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시 말해서 공공은 추상이에요, 추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을 만든 것이 뭐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갑, 을, 병정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직능, 펑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공공이고 이게 리퍼블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전체가 되는. 그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주의와 이 민주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대표를 내세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대표가 구체적인 어떤 특정인이냐?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특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기능을 잠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행사하는 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왜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이제 부잣집 엄마가 자기 아들을 닥터 이렇게 자기 아들을 김닥터 이렇게 부른다던가, 아니면 김교수 라던가, 아니면 김변 이러면서 불러요, 자기 아들을. 네. 그럴 때에 사회적인 직함으로 자기 아들을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호칭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이게 남편 이게 아니라, 누구의 친구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김 변호사인 거야. 나는 이건 김 교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나의 전체가 그냥 돼버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되는 그 권력 밖에까지도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외적인 어떠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를 정말 그냥 내가 이 교수님한테 무언가를 배우는 이걸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 교수님도 그렇게 학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러러본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를 볼 때 그 기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구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로 그러니까 구체가 있는 사람을 기능으로만 안 보고 그 교수라는 걸 전체로 보면서
막 우러러 보다 보니까는 뭔가 커피 갖고 와 이래도 그러니까 교수라는 것은 나한테 가르쳐 줄 때 교수지 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잠자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아니면 뭐 부인이랑 대화하고 이럴 때 나의 교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다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교수로서의 권한 그다음에 그 권력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 영역까지 전부 다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굳이 존경하지 않아도 될 것을 존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굳이 내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될 것에다 한다던가 그런 그 현상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종교가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또 그런 미투 네.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너무 또 신도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네. 신부라고 하는 것도 신부의 기능으로서까지 신부를 봐야지. 네. 그 사람 그러면 신부는 예를 들어서 밥 안 먹고 뭐 돈 안 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신부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 전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체에 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까지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되게 좋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투 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외에도 물론 우리가 저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하나하나 우리가 아무 두고두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문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한 가지만 오늘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시작은 구분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가 미투 운동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좀 지금 끝에 이제 하신 말씀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 하나의 사람을 볼 때 그 권력이 가질 수 있는 그걸 기능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진 사람이나 혹은 이렇게 밑에서 보는 아까 교수님과 학생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학생들도 교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의 착각이 불러일으킨 또 사안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더 궁금하신 거나 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마무리 멘트 하시면서 마칠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다른 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리즈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